그래서 여기 중에서 자원을 받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본인의 재산 정보를 주시면은 제가 즉석에서 장부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원하신 분 계실까요? 부채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없으시면은 할 수 없으니까 제 걸로 할게요. 제가 제 재산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좀 너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상과 다른 이런 시나리오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산이 있고요. 저도 자산이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예, 열심히 살았어요. 차도 있고요. 합해서 4억 정도 됩니다. 네.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부채가 있겠다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한 정도 있습니다. 한 3억 5천? 네. 상세 내역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전세를 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천 정도 전세 보증금 들어 있습니다. 부채죠? 그리고 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채죠? 그리고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마통이라고 부르죠? 마법의 통장이에요. 쓰면 내 돈 같아요. 이걸 계속 썼죠. 5천만 원도 다 썼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이 저희 어머니가 빌려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부채로 분류 안 하고 자본으로 분류하려고 했었어요. 전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저희 채권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주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주에게는 뭘 줘야 되죠? 배당을 줍니다. 배당은 사정 좋을 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명절 때 용돈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반드시 갚으라고 하셨죠. 제 자본은 얼마일까요? 여기 회계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5천만 원이죠. 왜냐하면 자산이 4억인데 부채를 3억 5천 주고 나면 순수한 제 몫은 5천입니다. 자산의 합계는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야 어떻죠? 같죠? 회계 지능 높으세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분식회계의 분자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업 정보를 속여가지고 더 있어 보이게, 자산은 더 크게, 부채는 더 줄여서 얘기하는 거 분식회계라고 하는데요. 분식회계의 분자는 가루 분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화장을 할 때 분칠한다고 하죠. 분발한다. 우리 좀 주변에 있으시죠? 화장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도 허세 이런 거 있죠. 근데 분식회계를 기업들도 하죠. 근데 자산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경제적 효익이 있을 때 자산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베네핏이 있어야지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요. 의무만 있으면 부채예요. 우리가 꼭 은행에서 빌린 것만 부채가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제 연봉을 모르시잖아요. 알려드릴까요? 네. 남의 거 보면 재밌어요. 네. 제 연봉이 1억 정도는 여기서 조금 빠져요. 네. 몇 천만 원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1억 조금 안 된다. 네. 소개팅을 나가도 연봉 얼마세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1억 조금 안 됩니다. 조금의 차이가 커요. 분식회계죠? 이렇게 하시는 건데 1억 원이라고 할게요. 1억 원인데 제가 쓰는 돈이 1년에 말도 안 되지만 1,000만 원 쓴다. 라고 하면 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크죠? 생각을 해볼게요. 이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산이 늘어나겠죠? 은행에서 돈 더 갚으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제 자본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회사는 탄탄한 회사. 개인도 이런 분들이 탄탄한 분들이십니다. 혹시 오늘 주제가 회계를 알면 세상은 보인다인데 회계를 알면 종목이 보인다라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CBS죠. MBN에서는 그렇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도 이익이 많은 회사. 그리고 이게 쌓여서 이익이 잉여가 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익 잉여금, 이익이 쌓이지 않은 회사. 이런 회사 있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쳐다보지 않죠. 왜냐하면 회계 정보를 잘 안 보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익이 없어지다가 원래 갖고 있던 시드, 그 씨앗까지 까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이십니다. 자본 잠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잠식을 당한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 국민 70만 명이 투자한 자본 잠식된 회사를 발견했어요. 저도 우연히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상조에서 너무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좀 하자 라고 전화가 왔어요. 돈은 네가 내 라는 말에 제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무 정보를 봤죠. 회계 정보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걱정이 된 건 이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건강하세요. 저희 할머니보다 그 상주회사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예,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요, 자산 200억이었고요, 부채는 600억이에요. 아까 우리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하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가 같습니다. 안 맞아요. 자본이 얼마죠? 마이너스 400억이나 돼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부채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고객들이 낸 돈이었어요. 고객들이 낸 돈. 그거를 아직 서비스를 안 했으니까 부채예요. 근데 부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부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익은 20억인데 비용을 200억 썼습니다. 제가 이런 회사랑 거래했겠어요? 저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광고만 보셨기 때문에 거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는 그 다음에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요. 문제가 됐고 지금은 다시 정상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회계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 드셨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아니면 내가 든 펀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분기별로 날라오거나 1년에 한 번씩 날라오는 정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멀리 출장에 갔습니다.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볼리비아에 가신 분 계신가요?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 광산이 있었어요. 그 광산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를 보러 갔는데 저도 사실은 잘 안 봤거든요. 제 펀드가 볼리비아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를. 예. 근데 제가 보러 가니까 실제로 봐도 어려워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쪽에서 있는 분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사기꾼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거짓말장이에요. 예. 이런 말을 들으니까 경각심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든 저도 사기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로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볼리비아에 갔는데 볼리비아 정국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비행기를 꽤 오랫동안 탔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왔냐?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에 투자를 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회계사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회계사처럼 안 생겼다. 제가 그때 밀짚 모자를 쓰고 왔었거든요. 아마존을 간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보안 요원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회계사 맞냐? 맞다. 그러면은 회계 시험을 보자. 네. 그리고 쪽지에 어떤 걸 썼습니다. 그리고 내밀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한번 맞춰주세요. 이거 맞추셔야지 볼리비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에셋은 물음표 더하기 물음표. 에셋은 자산이죠. 답은 뭐죠?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 더하기 자본. 아까 배운 내용이죠.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계 지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통과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회계 지능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회계 지능이 높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낭비된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집행되는 예산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회계 지능 없이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분도 쉽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최근에 보셨나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회계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부님은 장반장을 볼 때 자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은 장발장을 쳐다보던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자베르라는 형사는 장발장을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채로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까 자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효익, 효익, 베네핏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으로 쳐다보니까 실제로 장발장은 사회에 효익을 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녀분이랑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자녀를 부채로 보지 마세요. 돈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산으로 봐주세요. 정말 수익성 좋은, 수익률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회사 경영자가 있다면 직원들을 비용으로 보지 마세요. 역시 또 자산으로 보세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행동이 회사 수익성에 어떤 연관이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은 또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되는지를 아는 센스가 있다면 그 직원은 유능한 직원이 될 것이고요. 그런 회사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회계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셔야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 은사님과 함께 쓴 책 제목이 지금 당장 회계 공부 시작하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문구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숫자를 통해 눈앞에 보이게 해준다. 이 숫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2013년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전도사 강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회계가 무엇인지 많이 아시게 됐죠? 15분 동영상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영상이 뭐가 있는가 했더니 2013년도에 어떤 그 방송국의 이 프로에 이 회계사가 강의한 내용이 회계를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상이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계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회계가 지금 필요해서 배우시러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 공부를 해서 앞으로 사무, 격리, 회계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무행정 분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엑셀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단기에 유능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엑셀은 단기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을 구인을 하려고 하죠. 앞으로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배워가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와서 일을 척척척척척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엑셀 능통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 맞는 회계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 회사 취업해가지고 회계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사장님이 가르쳐줘도 되고 선임자가 가르쳐줘도 되지 않느냐. 이 회계 공부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공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회계는 경력자를 찾아요.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근데 회계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경력이 없는데 그럼 취업을 하나도 못하느냐? 해야죠. 경력자를 안 찾는 것도 있습니다. 경력 무관. 그런 데는 힘들어도 취업하셔야 돼요. 앞으로 회계 분야 사무 업무로 일을 할 각오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경력자로 받아주는 자리 그런 데 가셔야죠. 거기서 일단 2, 3년 정도의 회계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공부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회계 업무를 겸하면서 이게 일자리를 찾아보면요, 일자리를 찾는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고 회계는 경력에 대해서 꼭 대우를 해줍니다. 경력 2년, 경력 3년, 경력 5년 다 급여가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다 사회적으로 알아줘요. 2년 된 사람과 3년 된 사람은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게 다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일반 사무 보조 업무는요, 경력 인정을 안 해주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예. 왜냐? 일반 사무 업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력 인정을 안 해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계는 어때요? 경력 인정 안 해주면 그런 데 안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회계 공부를 하시기로 이번에 마음 먹으셨다 하면은 그러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저 회계사분이 얘기한 대로 회계는 꼭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계 공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까 뭐 종목이 보인다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반인들도 다 다른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다못해 주식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나 재무 상태표를 볼 줄 알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재무제표를 보고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낭비 요소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회계를 전혀 모르면서도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 그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임에 가면 회장이 있고 재무가 있고 또 감사도 있어요. 감사가 회계 감사를 하는데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일반 모임은 그 회계를 굳이 몰라도 수입과 지출을 빼먹지 않고 잘 기록했는지 허튼 데 쓰지 않았는가 이런 거 보면 되긴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 친목회도 아니고 이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단체를 감사하려면요 회계 지능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전문가들은 이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회계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름이 김건기입니다. 네. 자, 저희 학원의 회계 과정은요, 저희 학원의 회계 과정은 3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중에서 FAT 1급 과정, 이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계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이 실무를 할 거고요. 그래서 FAT 1급 자격을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과정은 FAT 1급하고 TAT 2급을 묶어놓은 과정인데 시간수가 FAT 1급은 여러분 100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220시간. 시간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AT 2급입니다. 이것도 더존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급수가 높아요. TAT 2급은. 그래서 향상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FAT 1급은 주로 회계예요. 주로 회계인데 TAT 2급은 회계 플러스 세무가 더 많아요. 여기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데 FAT 1급에서는 세무는 부가가치세 하나만 들어가고요. TAT 2급은 여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게 이제 소득세 쪽이에요. 소득세 쪽, 연말정산 이런 게 다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무가 내용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요 이거는 과정이 너무 커서 개강을 지금 잘 안 하고 있고 이거 개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 개강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FAT 1급 과정을 들어보셔가지고 야 이거 좀 재밌는데 공부할 만 나다 그러면 이어서 TAT 2급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준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자, 우리 수업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8월 7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되게 짧아요. 25일간입니다.
25일간.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기 때문에 25일간 4시간씩 하면 100시간. 예. 그래서 긴 기간이 아니에요. 예. 25일간 여러분들 100시간 동안 공부할 거고요. 수업은 14시에 정확히 시작해가지고요. 18시 10분 전에 끝납니다. 예. 18시 10분 전에 끝내드릴 거고, 요 기간 내에 저희 학원에 휴가 기간이 있어요. 7월 마지막 주, 7월 27일부터 31일까지가 예, 31일까지가 저희 학원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올 여름에 가족끼리 휴가 계획을 아직 만약에 이미 짜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안 짜셨다 그러면 요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험을 보실 걸로 압니다만, 뭐 시험 꼭 반드시 안 봐도 됩니다. 예,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 시험을 보실 분들은 8월 15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가장 빠른 시험이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7일 날 수업 마치고 시험은 8월 15일 날,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날 시험이 9시에 시작이 돼요. 9시에 시험 보실 거고요. 원서 접수는 이제 한 달 전에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 다음 주군요. 다음 주. 7월 9일 날부터 7월 16일 사이에 원서 접수니까,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진을 준비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알려드리면 거기에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직접 하시고, 그때 회원가입하실 때 사진은 가능한 한 사진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성인이 된 사진으로 해서 잘 찍힌 거, 막 셀카로 찍어서 아무렇게나 찍은 거 하지 마시고 사진관에서 잘 찍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격증 나올 때도 사진이 멋있게 나오겠죠.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AT 자격 시험, 제가 이 광고지가 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연초에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밖에 복도에도 막 꼽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 보시라고. 그래서 이 AT 자격 시험은 모두 4단계로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FAT 2급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 이거 너무나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FAT 1급을 100시간을 하는 이유는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AT 2급 과정, 이게 가장 낮은 등급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T 1급은 보시면 법인 기업으로 시험이 나오고요. 우리 공부도 법인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그리고 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등급인 TAT 2급 과정도 저희 학원이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작되는 TAT 2급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법인 기업으로 공부를 하고요. 여기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제조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TAT 1급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저희 학원이 아직 개강하지 않고 있어요. 개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TAT 1급은 이제 여기 TAT 2급보다 더 높은 급수죠. 그래서 법인기업이고 도소매 제조업이지만 부가가치세, 소득세, 거기다가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하니까 이 세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세무가 더 많아지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건 요 두 단계, FAT 1급과 TAT 2급 과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T 2급은 인문,
FAT 1급은 좀 아는 단계, TAT 2급은 좀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네, FAT 1급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고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배움카드 출석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문자를 보낸다고 보내드렸는데 아마 배움카드 지참하시고 오라는 그런 내용을 못 보냈는데 제가 엉터리로 보냈나 봐요. 잘못 보냈는지. 자, 오늘 카드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카드 안 가지고 오셔도 출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편해요. 여기다 그냥 대기만 하면 되니까 카드를.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여기 동글이라는 기계에다 대셨잖아요.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에 여러분 이름 딱 나옵니다. 몇 시 입실, 이성자 씨 몇 시 입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도전 뭐라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모니터에 내 입실 시간이 찍혔는가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가실 때도 똑같이 찍는 아까 그 동그리에다 찍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과 시간이 나오면서 퇴실이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입실과 퇴실 다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강조해 드리는데 이 대리 체크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 체크 친구분한테 대신 체크해 달라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선생님이 저보고 선생님 저 좀 제 거 좀 체크해 주세요. 부탁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핸드폰으로 오늘 출석하신 분이 계시죠? 네. 나는 카드를 놓고 왔다든가 오늘 놓고 왔어요. 아니면 카드 잊어버리면 분실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카드 잊어버리면 우리 그 신용카드 분실 신고하듯이 카드사에 신고해서 다시 새 거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뭐 카드를 놓고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이 고용노동부에 그냥 고용노동부 검색하시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놓으면 처음에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슨 카드이고 얼마 한도고 얼마 사용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콘 출결이라고 있어요. 비콘 출결. 제가 QR 코드도 오늘은 제가 여기 인쇄 안 해놨나요? 네. 제가 안 해놓았는데, 네, QR 코드도 제가 인쇄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 QR 출결이라는 것은 저 벽에 붙어 있는 QR 코드에다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입실 퇴실을 찍는 거고, 비콘은 저기 들어오는 입구 천정에 붙어 있어요. 수신기가.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서 입실 이게 핸드폰으로 누르면 입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QR보다는 비콘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실 분은 핸드폰에 노동부 앱을 설치하고 비콘으로 입실과 퇴실을 찍으시면 된다. 입실 퇴실을 빼먹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대리 출결이라든가 이런 부정 출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이 아니신 분 없으시죠? 예, 언니나 동생 거 또는 부모님의 그 배움 카드로 대신 와서 공부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시를 하신 다음에 무단으로 외출하시면 안 돼요. 외출하시면. 그러니까 외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찍고 가야 돼요. 외출이 아니라 이제 조퇴. 여러분이 어디 외출이나 혹시 외출은 뭐 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쉬는 시간에 잠깐 5분이면 어디 갔다 오는 거 10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때 여기 혹시 갔다 올 일이 있으면 그건 좀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잠깐 주차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든가 뭐 어디 약국에 갔다 와야 되든가 이런 일 그건 뭐 10분 안에 되시겠죠. 예. 하여튼 외출하는가 이럴 때는 꼭 얘기하시고 조퇴할 때는 카드를 찍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조퇴했다는 걸 찍어 놓고 나가야 돼요. 외출이나 조퇴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이거 용자가 빠졌네. 마스크 착용.
계속 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저 사무실에 있을 때만 살짝 벗어요. 밖에 나오면 무조건 마스크를 씁니다. 우리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교회나 또는 무슨 지금 계속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탁구장 등 해서 지금 많이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나오면 학원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TV에 지금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안 지킬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 이거 마스크 잘 하시고 해서 옆에 사람 다른 우리 동료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4시간 내내 마스크 쓰고 강의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쉬는 시간에 손을 닦으시든지 소독하신다든가 저 뒤에 보시면은요 거울 앞에 소독하는 티슈가 있어요. 소독하는 티슈 그것으로 이게 손을 닦으신다든가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이 노트하고 책만 보실 거예요. 이론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실무하면 마우스도 만지고 키보드도 만지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마우스나 키보드를 여러분 혼자 쓰는 장비가 아니라 저녁에는 또 저녁에 다른 반이 또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 차원에서 혹시 또 코로나19 세균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소독하는 것으로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닦아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티슈나 또는 손 소독제 이렇게 혹시 제가 떨어진 걸 모르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보충해 놓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사항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적됩니다 이거예요. 제적된다는 것은 학원을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나눠드린 것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한 장이 이 내용입니다. 실시규정 제58조 해가지고 이거 인쇄해서 드렸어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거기다 서명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놓으면 제가 거둘 거예요. 한쪽 서명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단위 기간 중에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50% 이상이면 제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단위 기간이라는 건 한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6월 29일 날 우리가 수업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28일까지가 한 달, 1단위 기간입니다. 거기에 50% 절반을 넘어서 결석을 하면 제적돼요. 여러분 출석부가 이게 색깔이 쫙 들어가서 제적 처리하라고 전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총 결석 일수가 소정 일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총 수업 일수가 25일이잖아요. 그러면 20%면 얼마냐? 25 곱하기 0.2 20% 해보면 5일이에요. 5일 나올 거예요. 5일. 그래서 5일까지는 결석을 해도 되는데 5일을 초과하면 제적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은 내가 출석 안 했는데 친구분한테 카드 찍어달라고 해서 출석 처리가 되는 분들이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래 하시면 제적 처리됩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물론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는 일이 가끔 있어요. 불시 점검. 아이고 여기 어디 갔죠? 여기 갑자기 점검을 나와서 물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써내라고 한다든가 여러분 개인 인터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거나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이게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뭐냐면은 8월 달에 우리가 끝나잖아요. 8월 달에 그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잘 가르쳤는지 테스트하러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그 지목이 됐어요. 이번 회차가. 그리고 그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 배운 내용.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예요. 배운 거에 대해서. 그 시험 본 거를 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와서 시험 봐요. 정말 이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점을 맞았어요.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저에게 피해가 오겠죠. 왜? 잘 못 가르쳤다. 아니 거기 시험 봐서는 이 사람 80점이라고 해놨는데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시험 보니까 빵점이네. 그건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 시험 본 거. 이렇게 해서 문제는 저와 학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8월 달에 이제 우리 끝날 무렵에 아마 심사평가원에서 수업 시간이 나올 겁니다. 어느 하루 나오면 그날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이다. 괜찮으시겠죠? 뭐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즐기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도 그냥 즐겨야 돼요. 이거 시험 한번 봐보지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안내. 여러분들이 저희 말고도 그 고용 지원 센터에서 취업 지원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 고용 지원 센터라든가 또는 이천 세일 센터 또는 이천 일자리 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망을 최대한 넓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원 가입하실 때 그 일반 회원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수강생 회원으로 등업을 해 주어야 거기에 올라온 그 구인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사실은 구인 정보보다 워크넷에 있는 구인 정보가 훨씬 커요, 그게. 그래서 굳이 이걸 꼭 안 하셔도 여러분들 뭐 이거 했는데 구인 정보 뭐 별로 몇 개 있지도 않다.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워크넷이 훨씬 더 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한 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회계 인력을 많이 뽑는 곳이 어딘지 제가 홈페이지 바로 시험 공인회계사 여기 AT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디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락처를 제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우리 학원 회계 공부하신 분들 명단을 어디로? 여러분 대부분 다 여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일센터가 여성 취업을 맡아주는 데예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 다음에 2001짜리 센터 아시죠? 2001짜리 센터. 이런 데다가 저희 학원에 그 직업훈련 수료하신 분들의 여러분 이름과 연락처를 정보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 중에 그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 여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취업 정보 안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하겠다고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취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은 이 국비 지원 과정에서 가장 결실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취업이에요. 모두 공부하신 분들이 다 취업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수업 끝나시고요. 수료증 다 만들어 드려요. 수료증. 그런데 능력 단위별로 이제 능력 단위별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 능력 단위별로 합격한 것은 P, 불합격한 거에는 F로 표시가 되어서 수료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수료하는 날 이제 수료증도 드리고 또 한 분을 표창을 할 거예요. 한 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본 거하고 그다음에 출석률 시험을 70% 그다음에 출석 점수를 30% 해서 7대 3을 반영해 가지고 점수가 가장 우수하신 분 한 분을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도 있어요. 상품권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중에 어떤 분이 이 최우수 상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이 컵을 드리거든요. 저 머그컵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종이컵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머그컵으로 여러분들 물도 마시시고 또 이렇게 저기 가면 커피나 녹차 같은 간단한 차가 있어요. 컵을 이용해 주시고 컵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는 만약에 커피나 이런 걸 타쓰셨으면 저기 카페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닦아가지고 제자리에다가 엎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컵이 배치를 한번 어디에 돼 있는지 그 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은 FAT 1급 5후반 2시부라고 써 있을 거예요. FAT 1급 2시부 그 표차를 보시고 자기 컵 여기 컵의 뒷부분에 이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걸 쭉 쓰신 다음에 이제 8월 7일 날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컵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기념으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금연. 저 X표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금연.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주간에. 은행에서 밑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여기 해서 뭐 한 30명이 그 차를 10대만 돼버리면요. 은행에서 쓸 공간이 없죠. 그래서 주간에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야간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과연 여기 우리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무료 주차장은 어디에 있느냐? 무료 주차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청자 아파트 뒤쪽입니다. 여기가 산이고요. 여기서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 8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8분은 더 걸릴 겁니다. 10분? 그러니까 걸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쭉 청자 아파트 골목으로 해서 여기 저 창전동 주민센터 옛날 그 저기 이천문화원 자리 골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무료 주차장이라서 돈은 안 들어가서 좋은데 좀 여기서 멀어서 여러분이 잘 감안하시고 가능하면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비용도 안 들고 마음 편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려면. 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이 2교실이고요. 2교실이고 화장실을 가시려면은 2교실에서 오늘 들어왔던 출입문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나가셔가지고 여기 첫 번째 칸이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이고 두 번째 칸이 남자 화장실인데 저쪽 반에 남자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주간 어느 시간대에는 전부 이제 남자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쓰시라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자 화장실 쓰셔야 되겠어요. 여자 화장실 쓰시고 제가 그래서 휴식 시간을 저쪽 반하고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옆에 방, 바로 옆에 방이 이 자리에 여러분 컵이 있고요. 그리고 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정수기, 거기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는 여기 컵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컵을 닦는 건 여기 싱크대에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뭐냐? 좀 이쪽으로 쭉 갔죠? 화살표. 비상구를 표시한 거예요. 비상구.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 올라오신 그 출입문이 바로 비상구라고 보시면 돼요.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길도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길.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못 나가죠. 그래서 비상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모든 건물에는
또 비상구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방 카페에 여기 방화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고리 돌려서 밖으로 나가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 옥상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2층, 3층이 아니 2층과 1층이 나옵니다. 자, 대피하는 위치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법을 다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한번 보실까요?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한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거 왜 안 뽑히지?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이 학생이 지금 왜 안 뽑히지? 아까 하다가 영상이 끊어졌는데 이 학생이 왜 안 뽑힐까요? 그러네요. 이 소화기 손잡이를요 누르면 안전핀이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소화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누르고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빠져요. 빼고 나서 분사할 때 누르는 거예요. 분사할 때. 호스를 떼고 화재를 향하여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 소화약재가 방출되며 화재가 진압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화약재 반드시 바람에 등지고 서서 방출하여야 하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리면 좀 더 향상된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실의 소화기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 철봉 밑에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예. 그리고 여기 복도 나가시면 바로 앞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요 80%는 뭐냐?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출석률입니다. 물론 100% 출석하는 게 최고예요. 100%가 최고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빠질 일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80%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료하신 다음에 우리 다 취업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니까요. 혹시 제가 그동안 문자를 몇 번 보내신 분들은 이 번호가 있을 겁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010-6201-3234 제 거 전화번호 메모해 두셨다가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시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는지 저한테 문자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내에서 그 와이파이 쓰실 분들은 여기 와이파이 이름이 상아탑입니다. SANGA-TAP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패스워드는 SANG6342374 이걸로 로그인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메모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이 좀 몇 가지 더 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가지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꼭 알아두십시오 하고 안내한 거 거기에는 밑에 여러분 서명하셔가지고 책상 옆에 놔주세요. 제가 지금 걷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간 쉬십시오.